자,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제는 4강 경기를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요일 밤 12시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가는 우리 요르단과 리턴 매치죠. 조별리그 때 2대2로 경기 내용적으로 진짜 힘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 뭐야?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한다고? 막 했던 경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요르단이 또 잘하더라고요. 예. 그때 알타마리를 우리가 너무 쉽게 봤지. 그렇죠. 크리스만 감독님이.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알타마리를 에이스라고 계속 얘기했고, 맞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알타마리한테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패할 뻔했으나 경기 막판 진짜 이것도 정규 시간 끝나기 직전 90분에 상대 자책골을 유발하면서 황인범이 유발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2대2로 끝났었는데 조별리그 때 리턴 매치가 이제 4강에서 이뤄진 거예요. 자, 일단 그 요르단이 저는 이번 대회를 쭉 보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타마리 같은 좋은 선수가 있지만 리그강에서 이미 이강인 선수가 막 붙고 이런 거 봤지만 팀이 전체적으로도 짜임새가 좋은데? 예.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앞쪽에 3명의 개인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알 라이마트, 알 올완 그리고 이제 알타마리까지 이렇게 3명이 워낙 좋다 보니까 3명으로 공격을 해도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생각보다 좋다 요르단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더욱더 준비를 제발 좀 잘하자는 뭐냐면 우리 감독님께서 꼭 경기에 대한 상대 분석을 잘 해서 시작부터 잘하면 좋은데 꼭 후반전에 어렵게 가서 어렵게 막 사람 애간장 다 녹이면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감독님도 요르단 잘 분석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붙어봤으니까 좀 알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렇겠죠. 한번 붙어봤는데. 자, 일단 요르단도 우리도 사실 약간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요르단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경고가 누적되면서 이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예. 4강 경기를. 근데 요르단도 중앙 수비수와 공격수가 똑같이 경고 누적으로 2명이 못 뜁니다. 예. 센터백 중앙 수비수인 알 아잘린, 그리고 공격 쪽에 아까 3인방 중에 한 명 알 올완, 이 두 선수가 경고가 누적되면서 우리와의 4강 경기에서 못 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부터 여쭤볼게요. 김민재 못 뛰는 우리가 타격이 더 큽니까? 알 아자린하고 알 오완 2명이 빠지는 요르단이 타격이 더 큽니까?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김민재 한 명과 여기 2명이 비슷하다. 예. 왜 그러죠? 일단 뭐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워낙 큰 것도 있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수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요르단은 공격의 주전들 중에 한 명이 빠지는 거지만 그 3명 중에선 그래도 가장 약한 애가 빠지는 거고 약한 애가 또 이제 3백에 3명 중에 가장 약한 애가 빠지는 거긴 해요. 주전은 주전이에요, 둘 다. 주전 2명이 빠지니까 요르단도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큰 건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도 워낙 한 명의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김민재 선수 한 명이 이 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수비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못 뛰는 것을 정승현 선수가 메우겠죠.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뭐 김지수 선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갑자기 센터백을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그 3백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한 명 알아랍이 이제 3차전에 쉬었을 때 나온 선수가 있긴 한데 공격 쪽은 딱히 진짜 아로란에 대체를 할 만한 선수를 찾기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하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알타마리가 경기 막판에 조금은 잡고서 교체아웃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황희찬 선수하고 이제 손민 선수가 어떤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조금 힘들어했죠, 근데. 예. 근데 그 요르단도 알타마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별리그 때 만나서 2대2로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역대 전적을 놓고 보면 3승 3무 무패죠. 예. 진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지난 경기가 질 뻔했다가 그렇죠. 간신히 비긴 거죠. 그런데 이제 요르단은 기세는 탑니다. 왜냐하면 아시안컵 역사상 이번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입니다. 최초의 4강 진출이죠. 그 전까지는 8강이었죠. 2004년과 2011년에 8강만 2번 올랐던 팀인데 처음으로 4강을 갔어. 그러면 얼마나 기세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요르단은 카타르와 이렇게 근접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홈에 이점을 가질 수 있죠. 응원단도 지난번 사우디처럼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르단에 어떤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요르단은 어쨌건 간에 측면 중심의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잘 틀어막을 필요성이 있고 윙백에 뭐 알마르디, 공격 그렇죠. 쪽에 알타마리 이런 친구들.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다드도 그렇고 그가 측면에서 2대1 플레이를 상당히 잘 쳐요. 거기다 나이마트가 최전방 공격수이긴 한데 나이마트가 좌우로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거기서 2대1 플레이로 상당히 잘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적음에도 요르단이 공격을 잘할 수 있는 게 개인기도 있지만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났다. 우리도 조별리가 앞두고 요르단이 그렇게 사이드를 잘 쓰니까 사이드에 변화를 주거나 사이드를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죠. 근데 이기재 선수가 그대로 들어갔고 굉장히 고전했죠. 그랬죠. 그래서 힘든 경기 끝에 막 변화 주고 그래서 겨우 비겼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똑같은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분명히 상대가 사이드가 강하니 측면 쪽을 강화시키거나 변화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조금 변칙적으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요르단전에 한국이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요르단이 이강인 집중 견제에 나섰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고전했던 경기가 바로 요르단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 약간은 중앙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쓴다거나 중앙으로. 약간 4-2-3-1처럼 쓰면서 그러면- 중앙 공미로 쓴다거나 그러면 이강인을 가운데 공미로 쓴다면 손흥민 톱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조규성보다는 손흥민 톱. 예. 그러면 여기 왼쪽은 황희찬, 오른쪽은 오른쪽은 뭐 다른 선수들 여러 명 뭐 돌렸을 수 있으니까 양현준 선수도 낼수 있는 양현준도 거고. 난 한번 써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프레시하니까. 드리블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프레시하던데 그동안 예. 좀 쉬었으니까. 예. 그러네. 약간 아니면 뭐 그- 사실 뭐 이재성 선수도 이렇게 왔다 예, 갔다 그렇죠. 할 수도 이재성 있고. 선수도 뛸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한번 변칙적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도 그때 어쨌건 한국하고 경기하면서 우리가 요르단을 아는 것처럼 요르단도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2차전 때 붙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변화를 한번 줘보자. 이강인 시프트를 한번 써보자 이런 거네요. 예. 허리는 그러면 박용우, 황인범인데 박용우 카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때요? 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허리는 그러니까 약간은 이강인 선수를 중앙처럼 쓰면은 3미드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박용우 선수 없이 가도 된다.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박지성 선수 카드를 한번 넣어본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선택. 예. 아니면 뭐 홍현석을 넣어본다든지. 예.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죠? 미드를 강화한다면. 예. 자 그러면 상대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이제 이강인 시프트를 얘기하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그들의 약점 뭐라고 봐요? 요르단에. 아 요르단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요르단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조금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특히 토너먼트 와서는 그리고 딱 앞에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몇 명만 소수 인원들이 소수 정예로 팍 공격하는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압박 강도를 높여라. 예. 그러니까 타지키스탄 상대로 가장 고전했거든요. 요르단이. 그러니까 그 일단은 요르단이 그래도 토너먼트 와서는 조금 뒤에서 돌리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서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장면들을 이겨내는 게 어떨까? 타지키스탄처럼. 아니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16강 8강 쉬지도 못하고 연장 승부 2경기 연장해서 체력들이 다 지금 고갈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썼던 선수들 양현준이건 박진섭이건 뭐 홍현석이건 좀 선발로 더 많이 써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네요. 그런 것도 괜찮지 에너지 않을까? 레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제. 네. 그러면 이때는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쓰긴 오연석도 오영규도 그렇고 분명히 더 가야 되겠네요. 그죠? 좀 그런 변화를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번 싶습니다. 그래야 결승에 또 한 번 되잖아. 그렇죠. 이걸 이기면은 우리가 화요일 밤인데 결승이 설 연휴에 있는 10일. 예. 그러니까 아마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그 밤일 겁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럼 바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4강 경기에서의 좀 프레시한 선수들 쓰고 그 다음에 결승전 앞두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 이제 가렸어서 결승 빡 붙어야지. 예. 오케이. 그 승부처에 넣으면 되니까 중요 카드들을.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중앙에 한번 써보자 이번엔. 요거는 그러면 쓰리미들의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 예. 요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르단 관련해서 더 하실래?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우리가 또 준비되거나 또 어떤 뭐 분석이 되면 또 추가로 한번 6시 내 축구나 이런 데서 해드릴게요. 예. 네.